병윤이 드라큘라 이게 1강인가? 그 병윤아 드라큘라 이건 잘 알다시피 뱀파이어 이야기야. 뱀파이어 뭔지 알죠? 뱀파이어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거는 고전이야. 소설. 옛날 소설이야. 근데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뱀파이어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원래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건 사실 공포소설이기 이전에 역사소설이야. 혹시 병인이 오스만 투르크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 있나? 이게 바로 요즘에 튀르키예의 옛날 이름이에요. 됐습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였어. 그래서 얘가 결국 누구를 멸망시키냐면 로마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유럽의 한 절반? 유럽의 절반을 오스만 투르크가 정복을 해요. 전성기 때. 오스만 투르크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여기는 이슬람교도야. 요즘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치고받고 싸우잖아. 그런 이슬람교예요. 근데 유럽의 국가 중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혹시 병인이 루마니아라고 들어봤니? 루마니아의 옛날 이름이 왈라키아인데 이 루마니아는 워낙에 약소국이어서 원래 강대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황제가 다스리지. 그래서 제국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보다 조금 약하지만 완전 약소국은 아닌 데는 왕이 다스리지. 왕이 다스리는 왕국보다 약한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국이라고 그래요.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 공작, 후작, 백작 하는 이런 귀족이 다스리는 나라. 병이 무슨 말인지 얘가? 이 공작 중에 왈라키아 공국의 공작 중에 드라큐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드라큐르가 왈라키아 그러니까 루마니아 말로 드래곤. 드래곤이 뭐야? 우리 알다시피 용이잖아. 용이라는 뜻이래.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교도인데 유럽으로 쳐들어갔잖아. 그쵸? 쳐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워낙에 용감하게 투르크족을 맞아서 싸운 거야. 어떻게 싸웠느냐?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예를 들면 포로를 잡잖아. 전쟁이 벌어지면 포로가 생기잖아. 포로를 잡으면 포로를 죽이는데 지금은 포로를 죽이면 안 되지만 포로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이렇게 죽이는 거야. 사람을 이렇게 오뎅꼬지에 꽂은 것처럼 꼬챙이에 이렇게 꽂아갖고 이게 사람 입이야. 이게 엉덩이고 엉덩이서부터 꼬챙이 입까지 해서 꼬챙이를 찔러갖고 이렇게 잘 찌르면 바로 안 죽고 한 3일을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왈라키아 공국의 공작이 어떻게 했냐면 적군이 쳐들어오잖아. 그 오스만 투르크군이 쳐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열심히 싸우면 이기기도 하고 포로도 잡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 적군이 쳐들어오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쇠꼬챙이다 꽂아갖고 전시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군대가 오다가 자기 동료들이 이러면서 힘들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어? 뭐 험한 거 왔네. 못 올 때를 왔네.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겠죠. 일종의 심리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한 거.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앞에서 뭐를 했냐면 이 드라큘라 백작은 스테이크를 썰어서 먹었대. 그 스테이크가 왜 병인이 엄마 아버지랑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은
뭐 웰던으로 해드릴까요? 뭐 미디움으로 해드릴까요? 이러잖아. 제일 안 익은 게 뭐야? 레어잖아. 레어는 거의 피 뚝뚝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레어로 이렇게 먹는 모습, 피 질질 흘리고 막 포로들을 찔러 죽이고 이전 장면을 보면은 뒤따라오는 군대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와, 저 새끼 괴물이다. 그래서 튀르키 옛날 이름은 터키라고 했거든? 그 터키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루마니아 군대, 즉 왈라키아 군대는 사람 피를 빨아먹는 군대다라는 말이 붙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브람 스토커라는 소설가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방금 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읽을 내용이거든? 근데 그 읽을 내용 빼고 실제로 보면 처음에 자막 있는 거를 잠깐 보여주면 이번엔 자막이 있으니까 좀 덜 답답할 거야. 우리 집 거기는 그래. 터키의 친구를 받게 된 루마니아를 제치라 그의 아내와 이별하며 전투를 참전하게 되는데 아내는 그가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쭉 보면 여기 이 장면이 나와요. 백작은 패배 위기에서도 용감무쌍하게 전투에 임해 터키 군대를 박살내는 데 성공하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사람을 꼬챙이에 꽂고 있죠? 그래서 꼬챙이 백작이라고 불렸대요. 꼬챙이 백작. 그런데 봐봐. 병인아. 오스만 투르크는 강대국이잖아.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예상치 못했던 패배를 당했을 때 쪽팔리잖아.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면 그 쪽팔림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아? 내가 싸운 상대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괴물 새끼였어.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 지금 병희는 지금도 어리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 그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일본어로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보카이센이라는 괴물로 바뀌어요. 얼굴은 용이고 몸통은 거북이인 바다괴물. 이순신 장군이 진짜 바다괴물이야? 아니잖아. 얘네들이 조선에 쳐들어갔다가 의문의 패배를 당했는데 지들 당한 거 쪽팔리니까 어떻게든 바꿔서 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괴물을 만들어낸 거야. 중국도 그래요. 중국이 고구려를 침략해왔을 때 그걸 막아낸 장군이 누굽니까? 혹시 연개소문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연개소문이요. 중국의 경극에서는 빨간 얼굴의 괴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창피하다고 시진핑 아저씨가 더 이상 경극에서 연개소문을 내보내지 마라라고 했어. 왜? 지들이 진 게 창피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마찬가지야. 오스만 투르크도 자기들이 쳐들어갈 때는 루마니아 군대한테 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야. 근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졌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자기들을 패퇴시킨 그 백작을 뭐로 만들면 돼? 흡혈귀 드라큘라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스토리 첫 부분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차 타고 계속 이동을 했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
조나선이구나. 조나단 하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근에 변호사가 된 사람. 그리고 영국인입니다. 변호사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여기는 영국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터니라고 불러요. 됐나? 응. 이 말이 중요해. 영국인이라는 게. 지금 이 소설의 배경은 19세기야.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였을까? 그게 영국이었겠죠? 됐나? 그러면 19세기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최절정을 이뤘던 그런 영국인이 어디로 가냐면 동유럽으로 갑니다. 동유럽을 지나서 아시아 직전까지 가요. 그럼 병윤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 나라들이야, 병윤아? 서유럽이지. 유럽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지. 그리고 대부분 어떤 나라들이야? 요즘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어떤 나라들이라고 해? 잘 살고 복지가 강하고 이런 나라들이잖아. 동유럽에 뭐 있어? 루마니아 있고, 그렇지, 불가리아 있고, 조금 더 가면 아까 말했던 오스만 투르크 나올 거 아니야? 여기는 아시아죠? 이쪽 동네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쪽 동네는 어떤 동네야? 동쪽이고 문명도 발달 안 했고 뭔가 이상한 것들 괴물 나올 것 같은 동네들이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병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이 새끼들이 이 유럽인들이 아시아 쪽 혹은 동쪽에서 온 것이라면 싹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저 중국인들 같은 놈들. 저 일본 애들 같은. 쟤네는 생선을 날로 먹는다지? 막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 소설 내내 흐르는 사고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리엔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애들은 다 못났고 다 이상한 애들이야. 유럽인 아닌 애들은 다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깔보는 거. 아시아 문명, 동양 문명을 깔보는 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요.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옛날 학자가 쓴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됐어요? 이 조나단 하커는 최근에 변호사가 된 사람으로서 영국인인데 렌필드라는 이 사람이 부동산 업자예요. 부동산 업자한테 어떤 위임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루마니아로 갑니다. 그 루마니아에 가서 D라는 당연히 어떤 D겠어? 이 D는 지금 우리 소설이잖아. 드라큘라겠죠? D라는 사람에게서 서류를 받아서 영국의 땅을 살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영국은 어디 있어? 유럽 대륙에서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있고 루마니아는 이쪽에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거 아니야. 그치? 가는 동안에 어떤 장면들을 보겠어? 오리엔탈리즘, 즉 이 사람 눈에는 조나단 하커의 눈에는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들떨어지고 저렇게 비위생적일 수가 있어 하는 장면들이 눈에 띄겠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우리가 앞에 시작하기 전에 병인이 봤던 영상에서 이 사람 계속 못 타고 갔어. 마차 타고 이동을 했죠. 그땐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 타고 마차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성 앞에 딱 들어서자마자 누가 맞이해줬어? 드라큘라가 어서 오시오 하면서 성 안으로 끌어들였죠. 그리고 거기서 막 서류 같은 거 쓰고 도장 꽝 찍었지. 기억납니까? 그 장면? 그게 바로 그거 계약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챕터 2를 같이 읽어갈 텐데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한창 조나단 하커가 루마니아에 있는 드라큘라 백작의 성으로 가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병인이 오케이? 됐어? 이 소설 첫 장면에서 이제 뭘로 저널이라고 하잖아. 병인아에게 저널이라고 써놔서 저널은 무슨 뜻이냐면 일기라는 뜻이야. 됐나? 일기. 그래서 이 소설이 등장인물들의 일기들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볼게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Fifth May. 와, 이거 한국의 잼민이들은 못 참는 날이죠. 몇 월 며칠입니까? 그렇죠. 5월 5일. I must have been asleep. must have been 무슨 뜻이지? 자,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배웠냐면 must have been been은 pp예요. 그래서 must have pp를 쓰면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과거 사실에 대한 그렇지. 강한 추측이야.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이쯤 읽으면서 어제 배웠던 뭐가 떠올라야 돼? 짜잔. 어제 판서했던 거. 우리 어제 빡시게 뭐 배웠지? 가정법 배웠잖아. 그리고 그거 화요일까지 병인이 숙제로 풀어와야 되잖아. 바로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가정법? 조동사는 must는 현재형도 must고 과거형도 must예요. 그러면 조동사 과거 have pp니까 가정법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얘 가정법 대가고였던 겁니다. 병인이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볼게요. 내가 깜빡 잠들었음에 틀림없다. For certainly, 확실히 그러하다 이런 얘기지. For certainly, 확실히 그러하다. 내가 잠들었음에 틀림없다. If I had been fully awake, be awake. 각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be awake 하게 되면 깨어있다. awaken, 깨어있다. 각성하다. 깨어있다. 각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If I had been fully awake, 내가 깨어있
완벽하게 깨어 있었더라면 had pp니까 뭐예요? had pp if 그러니까 뭐야? 그렇지. 가정법 역시 대과거죠. 가정법 대과거는 무슨 사실의 반대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시제가 한 칸씩 밀리는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그랬지. 내가 완벽하게 깨어났다면 I must have noticed. 역시 또 뭐가 쓰이고 있어? must have pp가 쓰이고 있죠. 다시 must have pp가 쓰이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I must have noticed. 자, notice라는 말 복잡하니까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notice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집중하다, 주목하다. 두 번째 의미는 눈치채다, 알아차리다. 눈치채다, 알아차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병인이 오케이? 세 번째 의미는 통보하다, 알리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I must have noticed. 내가 눈치챘었음에 틀림없다. The approach. 지금 approach는 뭡니까? 향하여 나아감, 접근 이런 뜻이에요. approach는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approach. 향하여 나아감, 접근 이런 뜻입니다. 나는 눈치챘음에 틀림없다. 어떤 접근을 어디에 대한 접근입니까? such a remarkable. remarkable은 볼만한, 주목할 만한. 다시 remarkable. 볼만한, 주목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나 서치는 여기서 서치는 그렇게나 주목할 만한 장소를 접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뜻? 내가 마차 안에서 타가닥 하니까 그냥 졸았는데 깨보니까 야이씨 이런 경치가 있었네? 지금 드라큘라 성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In the gloom, the courtyard looked of considerable size. In the gloom. gloom이 무슨 뜻이지? gloom? 우리 이거 외웠던 단어 같은데? gloom? gloom이 무슨 뜻이지? 이런 클래식 곡이 있거든? 글루미 썬데이라고? 이 글루미 썬데이라는 클래식 곡이요. 되게 무서운 일화로 유명합니다. 곡이 너무 우울하대. 그래서 그 곡을 처음 발표하는 날 그 곡을 듣던 2명인가 3명인가가 뛰쳐나가서 자살을 했대. 아니 도대체 어떤 음악이길래.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음악 처음에 나왔다고 했을 때 듣기가 겁났어. 진짜 공연을 할 때마다 그 공연장에서 음악을 듣던 2-3명은 반드시 자살을 해. 얼마나 우울한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굴룸이 하게 되면 우울함이고요. 굴룸은 무슨 뜻이겠어? 당연히 우울이겠죠. 아까 우리 영화에서 어땠어? 그 조나단 하커가 마차 타고 지나가는 장면이 막 발랄하고 햇볕 쏟아지고 찬란한 그런 배경이었어?
어두침침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gloom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아, 이제 저기 병윤이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안 해. 밑줄 치고 필요한 거 표시하고. 그거를요, 선생님은요, 그 방법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고등학생들은 하나하나 일러줘야 돼. 병윤이가 금방 공부하는 법을 배웠네.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디? 딴 데 선생님들이? 그냥 병윤이가 알게 된 거야. 하다 보니까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수학 저기 뭐야 병윤이 수학 잘하고 있지? 균형을 맞춰야 돼. 수학이랑 영어랑. 그래야 이 학기에 성과가 있다. 잘했어. 그러면 그러한 뭡니까? 우울 속에 커트야드래. 커트야드가 무슨 뜻일까? 집들이 루트 오브 컨시더러블 루트 오브 앞에 있는 커트야드를 꾸며주는 뭐겠어? 과거분사. 됐습니까? 오브 컨시더러블 사이즈 상당한 크기의 여기서 considerable은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외워야 되는 단어인 건 맞습니다. 상당한이란 뜻입니다. 상당한 크기의 커트야드가 있었고요. as several dark ways. 여기서 여기서의 as의 뜻은 뭐뭐처럼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as도 별표를 붙여놓고 그 다음 여기 잠깐 해보세요. 선생님이 그랬지. 영어에서 우리가 독해할 거나 아니면 영어로 글을 쓰거나 아니면 문법 문제를 풀 때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우리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고 했지. 병이 무슨 말인지 얘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뭡니까? 쉬운데 맨날 쓰는 단어들, 그게 대표적인 게 as라고 그랬지. 그래서 as는 나올 때마다 선생님하고 병윤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as가 의미가 몇 가지가 됐었지? 정리했던 것 중에 혹시 기억나나? 9가지였어요. 뭐와 뭐로 살펴보라고 했지? 전치사와 그렇지. 접속사로 살펴볼 거야.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와요.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혹은 줄이면 분사, 구문이 되겠죠. 여기 오케이? 됐나? 그래서 as가 전치사로 쓰이면 첫 번째는 뭐뭐처럼, 두 번째는 뭐뭐 같이, 세 번째는 뭐뭐로서, 네 번째는 뭐뭐만큼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가 접속사로 쓰이면 첫 번째 의미가 뭐였지? 뭐뭐 할 때. 그거는 누구랑 같은 뜻이야? when이랑 같은 뜻이죠. 자, 뭐뭐 할 때 이런 의미로 쓰이면 누구랑 같은 뜻이야? when이랑 같은 뜻이죠. 두 번째는 무슨 의미로 쓰입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원인을 나타낸다고 그랬지? 그때는 누구랑 같은 뜻이에요? because, as, since, now 대시 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기억해야 돼? 영희, 오케이? 세 번째는 뭐로 쓰인다고 그랬습니까? 뭐뭐 하는 동안. 동안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누구랑 같은 뜻이에요? 접속사니까. while. 그쵸?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로도 쓰입니까? 뭐뭐함에 따라.
이때는 같은 의미의 연결어 말고 예문 하나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그 예문이 뭐였어? 뭐뭐함에 따라. As time goes by. 무슨 뜻이었지? 시간이 감에 따라 라는 뜻이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뭐로도 쓰인다고 그랬습니까? as는 양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예요? 얼마나 뭐뭐든지 간에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 형용사나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고 그 다음 as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온다고 그랬어? 주어, 동사, 기타 등등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때 as는요. do로 바꿨어도 무방하다. 이때 as는요. 뭐로 바꿨어도 do로 바꿨어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렇게 뭘 했었습니까? 선생님이랑 as 정리를 했었죠. as는 뜻이 무려 몇 가지나 돼? 9가지나 되는데 이 9가지가 어느 한 가지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골고루 쓰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독해할 때 지금 여기에서와 같이 다시 지금 여기에서와 같이 as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병이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as several dark ways. 그럼 여기까지 끊을게요. 여기선 전치사 몇몇 어두운 길과 마찬가지로 led from it. led from 명사. 그럼 뭐예요? 뭐뭐로부터 이끌어지는 이런 뜻이겠지. 병인이 오케이? led from it 그것으로부터 이끌어진다. under great round arches. round arch가 뭐냐면 요렇게 생긴 문이에요. 이렇게 생긴 문. 옛날 성문 같은 거. 그쵸?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미안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마차예요. 병이 착한 사람들에는 마차로 보일 거야. 개인가? 씨. 어쨌든 마차 타고 여기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거지. 됐나?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다? Great Round Arch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됐나? it 그것은 perhaps 아마도 seem 우리 seem 무슨 동사라고 배웠더라? seem 무슨 동사라고 배웠더라? 여기서 seem은 sensory verb.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감각동사. 감각동사도 뭐였다? 일종의 불완전 자동사였다. 다시 감각동사도 뭐였다? 일종의 불완전 자동사였다. 그래서 seem 뒤에는 명사는 앞에 뭐 달고 나온다? like. 형용사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그랬지? 무슨 뜻?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아마도 그것은 점점 더 크게 잠깐만. 근데 뒤에 형용사가 오긴 왔는데 그 형용사가 뭐로 왔어? 심 뒤에 형용사가 비교급으로 왔지. seem도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 감각동사도 일종의 불완전자 동사라고 그랬지.
불완전 자동사 뒤에 비교급 오는 걸 우린 뭐라고 그랬지? 이런 건 뭐라고 했더라? 점진 비교급. 원래 까먹어요. 근데 계속 까먹는 걸 일깨워야 돼. 그러려고 읽는 거야. 병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점진 비교급. 어떻게 해석한다? 점점 뭐뭐 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됐나? 그래서 얘는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비교급 and 비교급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나온 표현을 바꿨으면 뭐가 돼요? bigger and bigger죠? 점점 더 크게 보였다. bigger and bigger. 점점 더 크게 보였다. 됐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여기다가 형광색 빨간 줄을 선생님이 칠게요. 자,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점점 더 크게 보였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여기다가 선생님이 왜 밑줄을 쳤겠어? seemed bigger than it really is. 여기다 왜 밑줄을 쳤겠어? 그렇죠.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야. 조나단 하커의 심리 상태야. 병인이 혹시 그런 속담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이 겁을 먹으면 쥐새끼도 소뚜껑만하게 보인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거든. 사람이 겁을 먹으면 지나가는 병아리도 소뚜껑만하게 보인대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사람이 겁을 먹으면 그냥 고양이가 야옹 소리만 해도 어흥하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어때? 동쪽으로 가고 있지. 아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얘기를 병윤이한테 선생님이 해줬죠. 동쪽으로 갈수록 서유럽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뭔가 괴물이 있고 뭔가 무서운 것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갈수록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은 뭐예요? 동쪽으로 나아가는 서쪽을 통과하는 문이죠. 이 문이 점점 통과할수록 커져. 그 말은 지날수록 점점 더 얘가 뭐하고 있는 거야? 겁먹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얘가? 동쪽으로 나아갈수록 겁을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I have not yet been able to see it by daylight. 나는 그것을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었다, 볼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have not yet been able to see니까 다시 한번 have not yet 그쵸? been able to see니까 현재 완료 경험에다가 can의 의미를 더해야 되죠. 볼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by daylight 하게 되면 아침 햇살 혹은 오전의 햇살
오전에 햇살에 그것을 이 지나는 문을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뭐야 낮에 지날 때는 한참 자기는 잠들어 있었고 그쵸? 깨보면 밤이었고 음침하고 글루미하고 지날수록 뭐야 동쪽이니까 점점 겁나고 이랬다는 뜻이죠. 낮 동안에 깨어서 본 적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이 무슨 말인지 가세요? 됐어요?